예, 안녕하세요. 예, 느린 한자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은 오늘은 좀 오후에 한 5시 반쯤, 오후 5시 반에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낮이라서 좀 많이 환한 그런 창밖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강좌도 제법 그래도 단어 수가 꽤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조카랑 초등학생 조카가 제가 있는데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수업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링크를 보내주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삼촌 하면서 그 또역자 할 때 그게 정말 겨드랑이에서 자꾸 냄새가 나서 그런 거 맞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지금 저희 경기도 쪽에 사는데 여기가 지금 대구 쪽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의 뭐 연락이나 이런 걸 자주 못 하는데 거의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뭔가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 위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좀 튼실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할 한자는요, 요 살 매자, 살 매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살 매자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살 매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획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채자, 간화자라고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간략하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이 한자의 본래의 모습이 많이 좀 뭐랄까 상실되었달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의미는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 그물이 있죠. 그물이 있고 여기 조개가 있어요. 조개. 그래서 그물로 조개를 뭔가 담는다, 약간 그런 그래서 뭔가 여기서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글자도 보면 바로 요 부분이 이 조개고요. 그리고 조개가 아니라 그물이죠. 그물이고 요 아래가 조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윗부분이 보면 그물 부분이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그물 부분이고 요 아래 부분이 조개 부분. 그래서 사다. 그래서 영어로 친다면 바이가 되겠죠. 바이. 그래서 이거를 또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초기 글자에서 그 다음 이제 근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변하고요.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근문에서 이 전서체로 오면서 조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물의 느낌이 조금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축 이렇게 늘어져 있고, 요 그 조개 모양이 이제 조개패, 우리가 보는 이 조개패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소전으로 가면서 이미 조금 단순화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서로 가면서는 이 그물, 요 X자로 좀 표현이 된 이 그물 모습이 또 많이 또 그 원래 형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서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해서체로 가게 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되죠. 그물의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조개패는 이렇게 나름 예쁘게 변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매자다. 뭔가 이 그물을 가지고 뭐 조개를 걷는 그런 데서 이제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파생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에는 특별히 요 조개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요 사전, 우리가 보는 칼그렌의 이 사전의 구성이 여기 조개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매, 그 다음에 팔매 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 조개패까지 해서 설명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조개패이죠. 조개패, 조개패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카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별 보배 조개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 조개. 그래서 이 별 보배 조개가 무엇일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뭔가 조개의 일종일 텐데 뭘까 해서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상당히 단단하다 할까? 단단한 약간 그 형체가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귀하게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폐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이거를 나중에 클릭해 보니까 지금도 이거를 돈 주고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귀한 조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조개를 정말 화폐로도 쓸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얻을 득자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얻을 득자가 이 조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모양이었죠. 근데 이 조개도 어떻게 보면 이 별 보배 조개, 이 조개랑 모양이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개가 정말 화폐로 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사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카오리는 이 별 보배 조개다, 조개의 종류의 하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쉘, 쉘은 두루 아시는 것처럼 조개죠. 조개. 그 다음에 특별히 used as라고 했으니까 뭐뭐로 사용되다 라는 거죠. 근데 뭐로 사용되었냐면 바로 money, 돈으로 사용된 조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뜻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파생된 의미인 것 같아요. valuables라고 해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s가 붙으면 이제 귀중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된다고 합니다. 귀중품. 그래서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가서 어떤 뭐 중요하고 진귀한 물건이다 라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옥자가 들어가고요, 도자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 보석, 보배할 때, 보물 할 때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개패가 들어가고, 여기서의 의미가 바로 귀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또 글자 모양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요 모양이 이 조개패의 모양이 picture of a cowrie, 그래서 이 방금 보았던 별 보배 조개의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패와 관련해서 또 이제 파생과 변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승냥이처럼 보이는 그 날짐승에 해당하는 부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막 뛰어다니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묘가 돼가지고 고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고양이 묘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구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면 강아지 혹은 개죠. 개구자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글자도 발음이 패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글자도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짐승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로 야생에서 주로 사는 이리랍니다. 이리. 그래서 이리 패자. 그래서 이 한자도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은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런 낭패가 있나 이런 말 쓰죠. 뭔가 낭패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뭔가 난감한 처지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뭐 부모를 잃었으니 뭐 아이들의 일이 낭패로구나, 혹은 낭패를 당하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패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낭패를 한번 한자로 쓰면 요 양자에다가 여기 이렇게 하면 요게 요것도 이리과에 해당하는 낭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 그래서 낭자 같은 경우를 이제 찾아보면 이것도 이리랑자예요. 이리랑자. 그러니까 둘 다 이리. 참고로 이 낭과 패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조금 약간 이상해가지고 걸을 때 좀 약간 쩔룩거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걷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를 낭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 패자를 거의 유일하게 이 낭패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의미 역시 wolf-like animal이니까 늑대같이 생긴 동물, 그렇죠?
패자처럼 생긴 동물, 이것이 이리가 되는 거죠. 이리. 그래서 이리 패자다. 이 조개 패자가 바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요 패자, 요 패자는 우리가 상당히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패배하다. 패배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다는 거죠. 진다. 때 이 패배를 씁니다. 그래서 패배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패 이렇게 되죠. 패 그 다음에 북쪽 할 때는 북이 되는데 이럴 때는 배가 돼요. 그래서 패배. 이 패자는 이 조개랑 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그 멋있는 청동기가 이렇게 있고요. 청동기를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깨 부수는 거예요. 깨 부수다. 그래서 이 청동기 이거를 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조개 패자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그 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기물을 깨 부수다. 그래서 여기서 패배시키다 라고 이제 의미가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패배시키다는 능동인데 그 이후에는 패배하다 라고 수동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패하다라고 했을 때 요 마지막 의미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영어 이 그 풀이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o ruin, destroy 이거는 자 망치다죠. 망치다. 그 다음에 destroy는 파괴하다죠. 파괴하다니까 여기 중에서 여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패배시키다. 다 능동의 의미죠. 능동. 능동. 이거는 또 스포일드 뭔가 왜 그 스포일러라고 요새 자주 쓰죠. 그 영화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을 때 이미 결말을 다 말해버리는 사람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스포일러를 통해서 결말을 다 들어버리면 좀 김이 세죠. 뭔가 약간 망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망친다라고 하는 거죠. 망치다. 그래서 스포일러는 망치는 사람.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 이제 능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스포일드라고 해서 지금 수동이죠. 패배하다. 이거 수동의 의미. 그리고 bad, 나쁜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suffer defeat라고 해서 뭔가 아주 통렬한 패배. defeat가 바로 패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패자를 중심으로 여기 개사슴록변이라고 하는데 요 날짐승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들어가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이 패자. 그 다음에 요 패자는 여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기물을 막 부수는 것에서 기본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패배시키다, 패배하다 라고 돼서요. 사전에서 찾으면 패할 패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할 패. 예. 그래서 이 글자에서는 이 부분이 기물이고 요게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패자를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본 글자라고 할 수 있는 매자, 살매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살매자랑 팔매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이거는 buy가 되고요. 이거는 sell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할 때 매매하다라고 하잖아요. 매매, 뭐 매매 계약,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예, 팔다라고 할 때 매자가 들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사다라고 할 때 살 매자가 들어갑니다. 예, 근데 뭔가 발음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서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은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뭔가 물건을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셀이다, 예, 판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은 좀 덜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산다 라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요 살매자라고 할 수 있죠. 살매자.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자 설명부터 하고 있네요. 이 캐릭터는 represents the stem of the 뭐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자 generally 일반적으로 산다 라고 하는 거랑 판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 both A and B네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변하죠. 윗부분, 예,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그물이고요. 예, 그물이라 그랬죠. 그물이 catching, 뭔가 잡는다는 거죠. of money, 그래서 돈을 잡는다. 예, 그러니까 그물질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돈을 뭔가 갈코리로 뭐 끌어모으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물질 할 정도로 막 돈을 막 엄청 버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이 어근의 경우 스템이라고 하면 어근이라고 할 수 있죠. 어근은 발음적으로 이제 산다라고 할 때의 어떤 마이라고 하는 발음이랑, 그리고 판다라고 할 때 마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발음이나 너무 헷갈리니까 이 나갈 출자를 더 더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 글자가 예, 팔다 할 때 매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 부분이 이제 첨가가 돼서 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됐고, 예, 그런데 원래는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라 뭐다? 예, 나갈 출자라고 하는 거죠. 나갈 출자가 예, 잘못 변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w badly
badly, 그 다음에 contracted가 생략된이라고 됩니다. 생략된. 그래서 나쁘게 생략이 돼서 이 나갈 출자가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갈 출자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the outgoing, 밖에 나가서 bargain, 이게 이제 판다는 거죠. 판매. 우리가 bargain sale 할 때 그 bargain이죠. bargain sale. 그래서 혹은 selling, 그래서 판매 라는 의미를 이 글자가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상당히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산다 라고 하는 거고, 요 위에 뭐가 있는 거는 판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제가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도 봤는데 어떤 집에 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자기예요. 요거는 옥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 조개까지, 이건 귀한 조개겠죠. 귀한 조개가 있어서 이게 다 귀한 거죠. 그래서 바로 보배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할 때 이 보자를, 이 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 해석도 valuables, 아까 봤었죠. s가 붙으면 귀중품이다 라고 했죠. 귀중품. 귀중품이 바로 보물이죠. 그 다음에 jewel, 보석이네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도자기, 조개 한 다음에 돌석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보석이 되겠죠. jewel. 그 다음에 precious라고 하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my precious라고 하잖아요. my precious. 그 누구죠? 가고일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골룸 맞아. 골룸이죠. 골룸. 골룸이 my precious라고 얘기하죠. 나의 소중한. 그래서 소중한, 소중한도 될 수 있고, 귀중한, 그 반지죠.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반지, 절대 반지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이 보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유어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거는 언제 쓰이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이 들어가죠. 이게 jade, 이게 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도자기 할 때 요 부분, 요게 실제로 이런 이제 그릇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세라믹 오브젝트니까 바로 이게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근데 뭔가 상당히 귀한 도자기겠죠. 뭐 청자나 백자 같은 그렇게 되게 귀중한 도자기고, 그 다음에 cowries, 이게 이제 조개들이죠. 조개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in the house, 여기 집 면자겠죠. 그래서 집 안에 옥과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이 귀한, 진귀한 조개들이 있는 모양, 이것이 바로 보배 보자다 라고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글자를 위주로 봤죠. 그래서 조개 패자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조개 진귀한 조개이고 돈으로 이제 막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귀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로는 큰 연관관계는 없지만 이제 발음으로서 패라고 하는 이제 짐승이 그 늑대를 닮은 이리 패자라고 봤었고 쓰는 용례는 우리가 낭패다라고 할 때 이 패를 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패자는 우리가 상당히 또 자주 쓰죠. 왜 승패, 이길 승자, 질 패자라고 할 때 이 패자도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패배하다 뭐 이럴 때도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패자의 요 앞부분은 알고 보면 이게 조개가 아니라 뭐다? 그 상당히 귀한 어떤 그릇이죠. 여러분들 그 자금성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그릇들이 이 건물 앞에 다 거대한 그릇들이 있는 걸 본 아마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이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깨트리다, 뭐 부시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가 그 다음에 패배시키다. 어떻게 보면 그 열국지 같은 책에 보면 그 상대 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그릇을 이제 자기 걸로 빼앗거나 그 그릇을 부수거나 이러면서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얘기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중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상대 나라를 패배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패배를 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조개패와 관련해서 이 그물로 이제 그 귀한 조개를 캐칭, 그래서 이제 걷어들이는, 이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생겼는데, 또 때로는 판다라고 하는 의미나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하나의 글자에서 다 쓰다가 헷갈리니까 여기에 나갈 출자를 넣어서 이제 살 매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나갈 출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이제 판다 혹은 밖에 나가서 판매한다 라고 해서 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집에 옥과 도자기 그리고 귀한 조개들이 막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상당히 귀한 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보물 혹은 보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보배 보자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조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이 글자 한자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한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